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난 주말에 대전 유성에 있는 계룡대를 다녀왔는데, 계룡 스파텔에 임관 25주년 기념행사를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그 피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해낼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해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이다. 세네카. 어떤 분들이 감사 스마일의 이 이야기가 와닿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판에 박힌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아침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이 한 줄 명언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단 일을 갖다 시작하시고, 또 오늘 아침도 제 한 줄 명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시작합니다. 이 외줄타기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 우리 인생도 이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나 반드시 해낼 용기가 있으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기만 있으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이 사진 한 장으로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31기 임관 25주년 행사를 지난 7월 1일 토요일 날 잘 치르고 왔다. 그리고 25년 만에 만났던 친구들이라든지 엊그제 만났던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의 25년 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르지만 앞으로 5년, 10년, 25년도 같이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 공교롭게 이제 저희 감사 스마일 임관 25주년 행사도 있었지만, 서해선 5개역 연장 개통했다고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사 스마일이 직접 삼송에서 대곡으로 가서 환승을 하고, 능곡, 김포공항, 원종, 부천종합운동장, 소사를 지나서 초지역까지 일단 갔었고요. 일단 갈 때는 안산역까지 갔었는데, 초지에서 이제 4호선 안산 환승을 해서 안산역을 갔고, 올 때는 제가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원종, 김포공항, 능곡, 대곡 이렇게 해가지고 삼송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날 어제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넘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관련해가지고 대곡 소사선 개통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JTBC의 안태훈 기자님의 기사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외지역 연결, 고향 대곡에서 부천 소사, 전철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 이제 대곡 소사선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오전 10시 40분, 11시 정도에 이동을 해서 일단 실승도 해봤고 탑승도 해봤고, 관련해서 일단은 대곡역과 김포공항역,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도 환승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영상에 좀 담아 보았는데, 일단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일단 개통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개통을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젊은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7월 1일 날 이 대곡 소사선을 갖다 직접 타러 많이들 왔었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저는 이 대곡 소사선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제목으로 일단 할 건데, 수도권 서부를 갖다 하나로 잇는 여러 가지 노선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지하철, 전철로 해서 수도권 서부를 갖다가 하나로 잇는 거는, 물론 소사에서 원시까지 이제 운행을 하고는 있었지만 서해선 일부 구간이, 그러나 이 대곡에서 이 소사 구간 정거장 개수는 5개 정거장, 총 소사까지 하면 6개 정거장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파급 효과가 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직접 제 방송을 갖다 보시고 아직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해선 북선전철 대곡 소사 구간이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서 서울 방화동 김포공항역을 지나 경기 부천까지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인데, 이번 개통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돼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은 김포공항역이나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하고 여의도,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타보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삼송에서 대구까지가 12분 걸리거든요. 원흥역에서 출발하면 9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곡에서 김포공항역까지가 9분에서 9분 30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체크를 못했지만 9분 30초. 그러니까 대곡에서 능곡까지가 3분. 그리고 능곡에서 김포공항까지가 한 6분 30초 정도 소요가 됐는데, 생각보다 한강 하자터널을 가는 데 있어서 여기가 한강 하자터널을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대곡역에 내년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뱅철도 GTX-A 노선이 지나고 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 노선도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환승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환승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가는 그런 노선이었다고 보면 이런 파급 효과는 없는데, 환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파급 효과는 제가 직접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대에도 많은 분들이 서해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사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대곡 소사선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환승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건데,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배차 간격이 20분대였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13분, 그리고 이제 일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8월 26일이 되면 아마 10분대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렇게 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통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님이 일단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 소사선 개통으로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의 불평등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도권 30분 시대가 이제 꿈이 아닌 수도권 출퇴근 시대 30분이라는 게 이제 현실이 되어갔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2025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서해선 완전 개통, 신안선선 개통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멋진 이제 서해안 시대가 우리가 맞이할 것 같고요. 여기서 서부를 하나로 잇다, 서해안을 하나로 잇는 이 대곡 소사선의 이런 파급 효과를 혹시라도 이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경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대곡역에서 이제 환승하는 거는 이제 경의중앙선 쪽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환승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일단 대곡역 환승하는 부분도 용이할 수 있도록 서해선 및 경의중앙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서해선하고 경의중앙선으로 해서 3호선을 환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갖다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대곡역 쪽으로 해가지고 GTX-A 공사도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서, 일단 대곡역은 이제 교회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펜타 역세권이 될 텐데, 아마 내년에 되면 이제 교회선도 하반기부터 개통을 할 거고 GTX-A가 내년 하반기가 된다라고 하면 김포공항역처럼 대곡역도 5개 정거장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삼송역에서 대곡역까지 오는데 12분 걸렸는데 대곡역에서 일단 환승을 해가지고 이제 능곡을 갖다 가는데, 능곡으로 가는 거는 지상철로 갑니다. 경의중앙선 지상철로 해서 이동을 하는데, 능곡역까지 가는 이 구간은 이제 바깥의 풍경을 갖다 볼 수가 있고, 능곡 뉴타운이라든지 대림 2차 아파트라든지 대곡역 두산 2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능곡 뉴타운 포함해가지고 능곡의 아파트들도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 행신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지상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행신역으로 들어가는 이 쪽으로 해서 이제 지하로 좀 들어가는데 엄청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 하자터널을 통과를 하는데, 한강 하자터널이
앞에서 이제 기관실 쪽에서나 보이지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질 않고 실드 공법을 해가지고 이제 터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깥을 갖다 볼 수는 없었다. 한 6분에서 6분 30초 정도 지나니까 이제 김포공항역을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김포공항역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내부로 갖다가 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포공항역 5개 노선을 갖다가 환승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환승하기 참 편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환승하는 것들이 김포공항역, 그러니까 그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지하 4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하 2층까지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영상을 갖다 하나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가는 날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고장이 났었어요. 토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로만 이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엘리베이터 쪽으로 해서 가서 또 영상을 또 담아드렸고, 제가 오늘 중으로 편집을 해서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쯤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김포공항역 공항철도하고 그 다음에 9호선 환승하는 건 평면 환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서울 방향이라든지 또 반대로 이제 인천 방향으로 해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5호선 같은 경우에도 발산 방향,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가는 방향과 그다음에 종점을 향해서 이제 개화산역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좀 틀린데, 아무래도 개화산역 쪽으로는 사람들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여기도 이제 가서 봤는데, 한량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 보니까 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량에서 두량으로 연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내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6량으로 증량이 될 수 있게 이런 플랫폼들을 갖다가 여유있게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4량으로 출발은 했지만 6량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환승하는 데 있어서 아침 시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환승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철도 안전지킴이라든지 서울 도시철도에서도 이 부분, 그리고 승차라든지 배차 간격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까. 아마 이제 오늘 이제 12분대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 배차 12분 13분대로 배차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기를 갖다 바라고, 제가 느꼈을 때 토요일이긴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김포공항역을 갖다 찾았고, 특히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공항 말 그대로 이제 국제선 국내 국제 이제 여객을 갖다 할 수 있는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김포공항역을 갖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 여행이라든지 국내 여행, 제주도를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김포공항역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곡으로 이제 가는 게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9호선이라든지 공항철도로 가게 될 경우에 정말 삼송에서 그리고 이제 뭐 고양시에서는 30분대, 40분대면 마곡도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서부 획기적인 변화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릴 텐데요. 이 노선에 이제 출퇴근을 부천에서 고향까지 이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노선, 이제 대국 수서선 개통을 해서 30분대에 가능해졌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교통의 불평등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또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A뿐만 아니라 신분당 서부 연장도 올 8월 전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기념 행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이야기를 갖다 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저는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이 대국 수서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파급 효과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GTX-A 현장에 와서 이런 또 보고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현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말뿐이 아닌 수도권 출퇴근 시대 30분을 갖다가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데 4년 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이런 것들이 개통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GTX A, B, C뿐만 아니라
D, E, F까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곡 소사선 개통 시기에 따라서 저는 물론 서부권도 하나로 있는 거지만 수도권의 그런 교통 소외 지역이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자스마일이 이제 김포공항역을 갖다가 그런 환승을 갖다 하는 그런 것들도 쭉 영상에 제가 담아와 보면서 느낀 건, 이제 김포공항역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곡까지, 이제 대곡도 이제 조만간 김포공항역의 그런 모습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는 그려진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대곡역도 이제 그런 환승을 갖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원종역은 내리진 않았고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내려서 여기도 이제 환승이 어떻게 되는지,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멀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GTX-B라든지 GTX-D도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이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고, 이제 제가 올 때는 이제 소사에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소사가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1호선이 또 환승이 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오전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환승을 하고, 제가 이제 소사에서 이제 대곡으로 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드리면, 수도권 철도 소외 지역,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이 대곡 소사선의 그런 파급 효과는 이제 개통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향 특례시의 위상이라든지 부천, 시흥, 안산, 더 멀게는 화성까지, 화성에 거주하신 분들도 교통의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또 교통 소외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교통의 불평등이 해소가 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수도권 출퇴근을 갖다가 30분 만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은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교통의 호재가 지역의 발전에 차지하는 영향, 그리고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창릉뿐만 아니라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고양시에 마구 못지않은 그런 일자리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고양 특례시를 올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곡 소사선이 개통했다는 사실을 감자스마일이 알리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고,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고양 특례시 시민, 그리고 많은 부천 시민, 시흥 안산에 계신 분들까지 다시 한번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안 타보신 분들을 꼭 하루빨리 안 타보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꼭 대곡 소사선 짧은 구간이라도 대곡까지든 김포공항역까지든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무덥고 장마가 계속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